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45세. 1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저는 35세였습니다. 중소기업 과장. 연봉 5천만 원. 아내 이지연 32세. 결혼 5년 차.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교통사고 났어. 뭐? 병원. 와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십니까? 네, 남편입니다. 심각합니다. 뇌 손상이 심합니다. 치료하면 되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뭐? 의식이 없습니다. 스스로 호흡은 하지만 깨어날 가능성은요? 거의 0%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깨어날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눈빛.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지연. 저는 유리창 밖에서 봤습니다. 여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 아내가? 2주 후.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기 요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집에서 간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양병원? 집에서 할게요. 힘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 아내니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의사 강병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지연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침대를 특수 침대로 바꿨습니다. 의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간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비쌌습니다. 월 400만 원. 회사에 사정했습니다. 과장님, 아내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휴직하시겠어요? 네. 최대 3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후. 복직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내 간병이 24시간 필요했으니까 퇴사했습니다. 과장님, 아쉽네요. 감사했습니다. 35세의 백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2015년 7월. 간호사 비용이 부담되었습니다. 월 400만 원. 3개월 1200만 원.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간병하자. 간호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혼자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지연 씻기기. 식사 유동식. 마사지. 재활 운동. 저녁까지 반복. 밤 12시 취침. 매일. 하지만 지연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인공호흡기 소리만. 저는 매일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빨리 깨어나. 평생 기다릴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연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지연이 멀쩡했다는 것을. 지연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2015년 12월. 돈이 빠르게 나갔습니다. 병원비 월 200만 원. 생활비 월 150만 원. 의료 장비 유지비 월 50만 원. 총 월 400만 원. 8개월 3,200만 원. 저축 5천만 원이 거의 바닥.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괜찮다. 며느리 살리는 게 우선이지.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월 200만 원. 지연 곁을 떠날 수 없어서 밤에만 일했습니다. 낮에는 지연 간병. 밤에는 편의점. 잠은 3시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사랑하니까. 지연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변화 없이.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 아내를 깨워주세요. 하지만 하느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느님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진실. 그 모든 순간 지연은 멀쩡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위장이었습니다. 의사 강병철은 매수되었습니다. 가짜 진단서, 가짜 MRI, 가짜 뇌파 검사, 모두 거짓. 지연은 제가 없을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륜남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제 집에서, 제 침대에서. 목적은 하나. 보험금 10억. 10년 후 받을 보험금. 저를 속이고 10년을 연기하고 돈을 받아서 준혁과 도망가는 것.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10년 후까지. 아니, 9년 11개월까지. 완전히 속았습니다. 순진한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2016년 마이너스 2020년.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35세에서 40세가 되었습니다. 5년간 매일 같은 루틴. 아침 6시 기상, 지연 씻기기, 유동식 먹이기, 마사지, 재활 운동,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녁 6시 귀가, 지연 저녁 식사, 침대 정리,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집 와서 샤워, 다시 지연 간병, 잠은 하루 2-3시간. 2017년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먼저. 심근경색.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지연을 두고 갈 수 없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괜찮다. 내 아내가 더 중요하다. 어머니, 효자다, 효자야. 하지만 죄송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슬픔. 아버지를 따라가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혼자 치렀습니다. 지연은 집에.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효자다. 식물인간 아내 10년 가까이 간병하고.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사랑했을 뿐. 2018년 빚이 1억을 넘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장례비. 대출에 대출. 신용등급 최하. 하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편의점, 택배, 대리운전. 하루 18시간 노동. 몸이 망가졌습니다. 디스크, 위염, 불면증.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을 위해. 2019년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민수야, 너 죽겠다. 괜찮아. 아내.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며? 응. 그럼 포기 못해. 사랑하니까.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줄었습니다. 수입 절반.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변함없이. 그 5년간 저는 지연에게 매일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빨리 깨어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 진실. 그 5년간 지연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아르바이트 나간 사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준혁을 만났습니다. 제 집에서. 조금만 더 참자. 5년만 더. 보험금 10억. 그럼 떠나자. 완벽한 계획. 그리고 제 돈을 빼돌렸습니다. 통장에서 조금씩. 5년간 5천만 원. 어떻게? 제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제가 없을 때 조금씩 빼냈습니다.
5년간. 저는 몰랐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으니까. 일하느라. 지연 간병하느라. 바빴으니까. 순진했으니까. 2020년 12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0세. 완전히 늙었습니다. 백발. 주름. 수척한 몸.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나인가? 35세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만 더. 10년이면 혹시 기적이.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희망. 지연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 감고 움직이지 않고. 저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5년 더 지났어. 우리 결혼 10년 차야. 기억나? 결혼 10주년. 깨어나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연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보. 5년만 더 속아라. 그럼 10억 받아서 떠난다. 냉혹한 계산. 5년 후 진실이 드러날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하지만 그때 저는 달라졌습니다. 순진한 민수는 죽었습니다. 복수하는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2021년 6년째 빚이 2억을 넘었습니다. 이자만 월 300만 원.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 강병철을 만났습니다. 정기 검진. 상태는 어떤가요? 병철이 MRI를 보며 말했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병철의 눈빛. 뭔가 숨기는 듯한.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철이 공범이라는 것을. 2022년 7년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아내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안 돼. 너 몸이 먼저 망가진다. 괜찮아. 이건 괜찮은 게 아니야.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너 거울 봐. 40대가 60처럼 보여. 알아. 아내는 변하지 않잖아. 근데 너만 죽어가잖아. 그래도 포기 못해. 친구는 한숨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 건강도 챙겨. 응. 2023년 8년째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디스크 심화, 위궤양, 당뇨 초기.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분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알아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집에 아내가. 그럼 약이라도 드세요.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2024년 9년째 빚이 3억. 더 이상 대출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민수야. 어머니, 고생이 많구나. 괜찮습니다. 지연이 정말 안 깨어나니? 네. 장모님이 울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될 줄은.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요양원은 생각 안 해봤니?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힘들잖니? 괜찮습니다. 제 아내니까요. 장모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천만에요. 넌 정말 훌륭한 사위야. 하지만 장모님도 몰랐습니다. 지연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2024년 10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CCTV 설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장모님이 가끔 혼자 집에 오셨습니다. 지연을 보러. 제가 일 나간 사이 장모님 혼자 계실 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전 확인용 CCTV 2대 설치. 거실 1대, 지연방 1대.
어머니 CCTV 달았어요. 왜? 어머니 혼자 계실 때 확인하려고요. 그래 고맙다. 그 CCTV.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9년간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저는 혼자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지연 옆에서 여보 크리스마스야. 10년 전에는 함께 케이크 먹었는데 기억나? 대답 없음. 보고 싶어. 깨어난 내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연은 그날 준혁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 나간 사이 준혁이 왔습니다. 케이크를 가지고 둘은 제 침대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겼습니다. CCTV가 모두 녹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직 2025년 1월 새해 10년째 해.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는 깨어나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저는 지연에게 초콜릿을 샀습니다. 먹지 못하지만 여보 초콜릿이야. 먹지는 못하지만 곁에 둘게. 그날 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제 건강검진 3시간 걸렸습니다. 집을 비웠습니다. 그 3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저녁 8시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검진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환자분 심각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야 했습니다. 지연이 혼자니까. 집에 도착. 오후 11시.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여보 다녀왔어. 대답 없음. 검진 받았어. 몸이 안 좋대. 하지만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저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2025년 2월 15일.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장모님이 오셨는지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앱 실행. 어제 영상 재생. 오후 8시 10분. 제가 집을 나선 직후. 지연의 방. 카메라가 침대를 비췄습니다. 지연이 누워 있습니다. 평소처럼. 오후 8시 15분. 움직임. 지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응? 반사작용인가? 오후 8시 20분.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뭐?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 지연이 눈을 뜹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멀쩡하게.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이 걷고 있습니다. 방 안을 자유롭게. 화면 속 지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디서? 침대 밑 서랍.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의 소리도 녹음됩니다. 지연의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여보 남편 나갔어. 응 병원 검진 간대. 3시간 걸린대. 지금 와. 보고 싶어. 빨리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다시 재생. 오후 8시 40분. 초인종. 지연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멀쩡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 잘생긴 남자. 누구? 남자가 지연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키스. 저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화. 몇 년 남았어? 1년.
2026년이면? 응. 10년 되면 보험금 나와. 10억이지? 응. 그럼 우리 떠나자. 응. 태국. 준비 다 됐어? 응. 여권도 만들었어. 가짜로. 완벽하네. 둘은 웃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봤습니다. 알아야 했으니까. 진실을. 오후 9시. 둘은 제 침대로 갔습니다. 제 침대. 제가 10년간 지연을 간병한 침대. 그 침대에서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했습니다. 10분 후.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남자가 떠났습니다. 내일 또 와. 응. 남편 내일도 일 나가. 알았어. 사랑해. 나도. 남자가 나간 후 지연은 샤워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증거인멸. 오후 10시 50분. 지연이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다시 착용했습니다. 완벽한 연기. 식물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1시. 제가 집에 도착한 시간. CCTV를 보니 제가 들어오는 모습. 지연에게 다가가는 모습. 손을 잡는 모습. 여보 다녀왔어. 그때 지연은 완벽한 식물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10년. 10년간 속았습니다. 10년간 바보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빚 3억을 졌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모두 거짓말 때문에. 저는 침대로 갔습니다. 지연을 봤습니다.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눈 감고. 하지만 이제 압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저는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아니, 따뜻한 손. 살아있는 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알았어. 다 알았어. 10년간 날 속였지. 하지만 괜찮아. 이제부터 내 차례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차갑게. 순진한 강민수는 죽었습니다. 복수하는 강민수가 태어났습니다. 2025년 2월 16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좋은 아침. 지연 씻기기. 유동식 먹이기. 마사지. 모든 것 평소처럼. 하지만 달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지연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오후. 저는 외출했습니다. 여보 마트 다녀올게. 평소처럼. 하지만 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PC방에 갔습니다. CCTV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 누구인가? 얼굴 캡처. 구글 이미지 검색. SNS 검색. 찾았습니다. 박준혁. 38세. 무역업. SNS를 뒤졌습니다. 사진들. 최근 게시물. 발견했습니다. 지연과의 사진. 10년 전 사진. 2015년 이전. 결혼 전 남자친구였구나. 더 조사했습니다. 준혁의 회사. 재산. 모든 것. 이 시간 조사. 모든 정보 수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평소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복수 계획 1단계 증거 수집. CCTV 영상 더 모으기. 준혁과 지연 만남 녹화. 최소 1개월. 2단계 추가 조사. 의사 강병철 조사. 보험금 내역 확인. 지연 통장 확인.
3단계 법률 상담, 변호사 찾기, 소송 준비, 위자료 청구. 4단계 사회적 매장, 증거 SNS 공개, 언론 제보, 지연과 준혁 사회적 파멸. 5단계 법적 처벌, 경찰 고소, 사기죄 보험 사기, 의사도 공범으로 고소. 목표, 지연 징역형, 준혁 징역형, 의사 면허 취소, 위자료 10억, 빚 3억 청산, 사회적 매장, 완전한 복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0년간 날 속였지. 이제 내가 너희를 속일 차례야. 복수. 차갑고 완벽한 복수. 2025년 2월 17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좋은 아침. 지연 간병. 모든 것 똑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오후. 저는 외출했습니다. 여보 일하러 갈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지만 중간에 빠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년간 아내가 식물인간 연기. CCTV로 발견. 불륜. 보험금 사기.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10년을요? 네. CCTV 영상 있으신가요? 네.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10분간.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사기죄, 보험사기죄, 위증죄. 위자료는요? 청구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10억도 가능합니다. 10년간 고의적 기만. 배우자로서의 의무 포기. 불륜. 모든 것이 위자료 사유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는 게 좋겠습니다. 더요? 네. 현재 영상 한 개보다는 여러 개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조사하세요.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 개월 후 다시 오세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상담료 5만 원. 비쌌지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준혁이 왔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증거 2개. 2025년 2월 18일 - 3월 15일. 한 달간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매일 제가 외출할 때마다 준혁이 왔습니다. 거의 매일 CCTV가 모두 녹화했습니다. 지연이 일어나는 모습, 준혁과 만나는 모습, 대화, 계획, 불륜, 30일, 30개의 영상, 그리고 조사했습니다. 의사 강병철,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진단서, 식물인간, 회복 가능성 0%.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MRI 영상,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뇌 손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심. 병철이 거짓 진단을 했구나. 병철을 조사했습니다. 통장 기록. 어떻게? 불법이지만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2015년 3월 25일 5천만 원 입금. 송금인 박준혁. 증거. 병철은 돈을 받고 거짓 진단을 했습니다. 3월 15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증거 30개. 병철 뇌물 증거. 준혁 신원 정보. 지연 통장 내역 2억 빼돌림 확인. 모든 준비 완료.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증거 가져왔습니다. 봅시다.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30개 영상. 병철 통장 내역. 모든 것. 완벽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당연합니다. 100% 승소입니다. 사기죄, 보험사기, 배임죄, 위증죄, 의료법 위반. 위자료는요? 10억 청구하겠습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민수 씨. 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요? 고소 전에 이 증거를 SNS에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왜요? 사회적 매장입니다. 법적 처벌 전에 여론 재판을 먼저 하는 거죠. 10년간 식물인간 연기. 남편 속임. 불륜. 보험금 사기. 이 스토리는 엄청난 화제가 될 겁니다. 그럼요.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복직 불가, 취업 불가, 사회생활 불가. 법적 처벌은 기본. 사회적 처벌까지 하는 겁니다. 생각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획 수정. 새로운 복수 계획. 1단계 SNS 폭로 3월 20일. 익명 계정 생성. 영상 30개 증거 업로드. 언론 제보. 2단계 여론 형성 3월 20-25일. 확산 기다리기. 언론 보도 확인. 사회적 매장 완성. 3단계 경찰 고소 3월 26일. 정식 고소장 제출. 지연, 준혁, 병철 모두 고소. 4단계 재판 4-6월. 증거 제출. 징역형 위자료 청구. 5단계 완전한 복수. 세 사람 모두 파멸. 위자료 10억 수령. 비청산 새 인생. 완벽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D-1. 내일 폭로합니다. 저는 익명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10년의 거짓말.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30개를 10분짜리 1개로. 핵심만 모았습니다. 지연이 일어나는 장면. 준혁과 키스하는 장면. 보험금 10억 대화. 침대 장면 모자이크. 그리고 텍스트를 추가했습니다. 10년간 식물인간이라고 속였습니다. 매일 저를 간병했습니다. 빚 3억을 졌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멀쩡했습니다. 불륜남과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영상 완성. 내일 업로드합니다. 세상에.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복수. 차갑고 완벽한 복수. 2025년 3월 20일 오전 9시. 저는 SNS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 10년간 식물인간 연기한 아내의 진실. 영상 10분. 증거 사진 20장. 상세 설명. 업로드 완료.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조회수 100. 댓글 5개. 헐 진짜? 믿을 수 없어. 오전 11시. 조회수 5천. 댓글 200개. 이건 범죄다. 남편 불쌍해. 정우. 조회수 5만. 댓글 2,000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조회수 50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오후 3시. 조회수 200만.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10년 식물인간 연기 충격적 CCTV 공개. 남편 속이고 불륜 보험금 노린 아내. 의사도 공범. 5천만 원 수수 정황. 뉴스 속보. 오후 5시. 조회수 500만.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 충격적인 사건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논란입니다. 10년간 식물인간으로 알려진 여성이 사실은 연기를 했고 불륜과 보험금을 노렸다는 주장인데요. 제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오후 6시.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물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이니까.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 친구. 야, 너 인터넷에 났어. 이거 진짜야? 준혁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오후 7시쯤. 준혁이 집에 왔습니다. 급하게. CCTV에 찍혔습니다.
준혁이 지연을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왜? 우리 인터넷에 났어. 뭐? 준혁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CCTV에 찍혔어. 어떻게? 조회수 500만이야. 망했어. 두 사람은 공황 상태. 저는 집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봤습니다. 실시간 CCTV 앱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야. 오후 8시. 준혁이 나갔습니다. 지연은 혼자 침대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울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여보 다녀왔어. 지연은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눈 감고 연기 중. 하지만 눈가에 눈물 자국.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 어떤 여자가 10년간 식물인간 연기했대. 정말 나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벌 받아야 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다음 날. 조회수 1000만. 전 국민이 알았습니다. 지연의 신원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탐정들. 이지연 38세 서울 거주. 준혁의 신원도. 박준혁 48세 무역업. 의사도. 강병철 55세 서울대병원. 세 사람 모두 신상이 털렸습니다. 지연의 SNS. 악플 폭주. 인간 쓰레기. 감옥 가라. 남편 불쌍해. 준혁의 회사. 전화 폭주. 박준혁 해고하세요. 그런 놈이 직원이에요? 병철의 병원. 항해 방문. 의사 면허 취소하라. 사회적 매장.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준혁이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뉴스. 보험금 사기 공범 박준혁 회사서 즉시 해고. 병철이 병원에서 정직되었습니다. 뉴스. 뇌물 의혹 강병철 의사 무기한 정직. 지연은 집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저 없을 때 CCTV가 다 봤습니다. 2025년 3월 25일. 5일이 지났습니다. 온 국민이 이 사건을 알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고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5년 3월 26일. 경찰서.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이지연 아내. 박준혁 불륜남. 강병철 의사. 죄명. 사기죄. 보험사기 미수죄. 배임죄. 위증죄.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 CCTV 영상 30개. 통장 내역. 병원 기록. 경찰. 증거가 완벽하네요. 네. 바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 우리 집. 초인종.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이지연 씨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있습니다. 경찰 5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방으로. 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기 중. 이지연 씨. 일어나세요. CCTV 증거 다 봤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찰. 이지연 씨를 사기죄와 보험사기 미수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간 수고했어. 연기 정말 완벽했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지연이 끌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도 체포되었습니다. 병철도 체포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경찰서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연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됩니다. 2025년 3월 27일.
경찰서 조사실. 세 사람이 각각 조사받았습니다. 지연 조사실. 이지연 씨 10년간 식물인간 연기한 게 맞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 30개 있습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박준혁과의 관계는요? 불륜입니다. 보험금 10억을 노린 게 맞습니까? 네. 남편 강민수 씨를 10년간 속인 게 맞습니까? 네. 자백. 준혁 조사실. 박준혁 씨 이지연과 공모한 게 맞습니까? 네. 보험금 사기를 계획한 게 맞습니까? 네. 의사 강병철에게 5천만 원을 준 게 맞습니까? 네. 목적은요? 가짜 진단서 받으려고. 모두 자백. 병철 조사실. 강병철 씨 박준혁에게서 5천만 원 받은 게 맞습니까? 네. 가짜 진단서 발급한 게 맞습니까? 네. 10년간 거짓 진단을 계속한 게 맞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모두 자백.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5일. 검찰 송치. 서울중앙지검. 기소장. 피고인 이지연 38세. 죄명. 사기죄. 보험사기 미수죄. 배임죄. 위증죄. 구형 징역 15년. 피고인 박준혁 48세. 죄명. 사기죄 공모. 보험사기 미수죄. 뇌물공여죄. 구형 징역 12년. 피고인 강병철 55세. 죄명.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뇌물수수죄. 구형 징역 7년 의사면허 취소. 민사소송. 강민수 이지연. 위자료 청구 15억 원. 이유. 10년간 고의적 기만. 배우자 의무 포기. 불륜. 재산 피해 빚 3억 손실 5억. 정신적 피해. 2025년 5월 10일.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부. 방청석 가득. 언론 취재진 가득. 카메라 수십 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 뉴스 헤드라인. 재판장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재수복.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도. 병철도. 판사. 피고인들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세 사람. 인정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증거 1번. CCTV 영상 30개. 스크린의 재생. 방청객들 충격. 세상에. 증거 2번. 통장 내역. 박준혁 강병철 5천만 원 송금. 이지연 남편 통장에서 10년간 2억 인출. 증거 3번. 보험 계약서. 피보험자 이지연 보험금 10억. 수익자 이지연. 증거 4번. 녹음 파일. 준혁과 지연의 대화. 1년만 더. 2026년에 보험금 나와. 재생. 방청객들 분노. 이 시간 동안 증거 제시. 변호인 변론 불가. 증거가 너무 명백. 피해자 진술. 저 강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강민수 씨 10년간 아내를 간병하셨죠? 네. 직장은요? 그만뒀습니다. 왜요? 아내 간병 때문에. 경제적 피해는요? 빚 3억입니다. 저축 5억을 모두 썼고. 건강은요? 디스크 위궤양 당뇨.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루 2-3시간만 잤습니다. 10년간. 방청객들 눈물. 아내가 연기했다는 걸 언제 아셨나요? 올해 2월 15일. CCTV로.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말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0년이 거짓이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낌. 판사도 숙연한 표정. 피고인 이지연에게 묻습니다.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왜 10년간 남편을 속였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후회합니까? 네. 진심입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 후회라는 것을.
2025년 6월 20일. 최후 진술. 지연. 남편 정말 죄송합니다. 10년간 저는 악마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없이 봤습니다. 주녀. 저도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병철. 의사로서 부끄럽습니다. 면허 취소 달게 받겠습니다. 2025년 7월 5일. 선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피고인 이지연은 10년간 남편을 속이고 간병을 받으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피고인 강병철은 의사로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피해자 강민수 씨는 10년간 인생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돈을, 시간을 모두 잃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죄는 매우 무겁습니다. 정적.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지연. 사기죄, 보험사기, 미수죄, 배임죄, 위증죄로 징역 15년.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피고인 박준혁. 사기죄, 공모, 보험사기, 미수죄, 뇌물공여죄로 징역 12년.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강병철.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뇌물수수죄로 징역 10년. 의사면허 영구 취소. 병철이 울었습니다. 방청석 박수. 그리고 민사 판결. 피고인 이지연은 원고 강민수에게 위자료 15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인 박준혁은 원고 강민수에게 연대하여 5억 원을 지급하라. 총 20억. 망치 소리. 당. 판결 확정.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호. 10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민수 씨, 소감 한 말씀.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10년간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법원 계단 앞.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네,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2025년 7월 6일. 판결 다음 날. 뉴스는 이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10년 식물인간 연기 아내 징역 15년 확정. 남편에게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 의사 면허 영구 취소, 의료계 충격.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댓글. 정의가 승리했다. 남편 정말 고생했다. 새 인생 살아라. 2025년 8월. 위자료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연의 재산 압류. 아파트 5억. 예금 1억. 보험 해약 환급금 3억. 총 9억. 준혁의 재산 압류. 아파트 7억. 예금 2억. 주식 1억. 총 10억. 합계 19억. 1억 부족하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제 통장에 19억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빚 3억을 갚았습니다. 10년간의 빚 모두 청산. 남은 돈 16억. 2025년 9월.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 디스크 수술, 위궤양 치료, 당뇨 관리, 3개월 입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천천히. 2025년 12월. 퇴원. 새로운 집을 샀습니다. 작은 아파트. 전세가 아닌 매매. 5억. 제 집. 10년 만에.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 투자금 3억. 2026년 1월 오픈. 손님들이 왔습니다. 많이. 강민수 씨 맞죠? 네. TV에서 봤어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는 잘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카페에서 일하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 예쁘고 따뜻한 느낌.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커피를 만들어줬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강민수 씨 맞죠? 네, 저 TV에서 봤어요. 아, 정말 대단하세요. 10년을. 감사합니다.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남편한테 속았어요. 7년간. 그래서 사장님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이혼했어요. 3년 전. 저도 이혼했습니다.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해요. 강민수입니다. 알아요. 네. 그날 이후 수진은 자주 카페에 왔습니다. 2026년 6월.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첫 데이트.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 2027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 가족과 친구만.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수진은 저를 이해했습니다. 제 상처를, 제 과거를. 저도 수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2028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이름 강희망. 희망. 새로운 희망.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행복하게 살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 지연의 현재. 교도소. 징역 15년. 2040년까지. 지연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진심으로. 왜 그랬을까? 민수는 좋은 남편이었는데. 하지만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출소는 13년 후. 2038년. 그때 나이 51세. 인생은 끝났습니다. 준혁의 현재. 교도소. 징역 12년. 2037년까지. 회사 해고. 재산 전부 압류. 사회적 매장. 출소 후에도. 재기 불가능. 10년 식물인간 사기 공범. 검색하면 나옵니다. 영원히. 병철의 현재. 교도소. 징역 10년. 2035년까지. 의사 면허 영구 취소. 평생 의사 못함. 20년 의사 경력. 모두 날아갔습니다. 5천만 원 때문에. 2030년.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7세. 수진과 행복하게 삽니다. 딸 희망이는 3살. 카페는 성공적.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왔습니다. 낯익은 얼굴. 지연의 어머니. 장모님. 민수야. 어머니. 장모님은 늙었습니다. 많이. 잘 지내니? 네. 덕분에. 지연이가. 편지 보냈더구나. 나한테. 그래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응?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10년은 너무 깁니다. 그래. 이해한다. 장모님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이. 괜찮습니다. 넌 좋은 사람이야. 행복해라.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용서? 아니요. 10년은 용서하기에 너무 깁니다. 203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병철이 출소했습니다. 뉴스. 10년 식물인간 사기 공범 의사 출소. 병철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영영 못합니다. 2037년. 준혁 출소. 아무도 고용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60세에. 2038년. 지연 출소. 51세. 백발. 주름.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검색하면 나옵니다.
10년 식물인간 연기 사기범. 재취업 불가. 결혼 불가. 사회생활 불가. 지연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2040년. 현재. 저 강민수는 52세. 수진과 행복합니다. 딸 희망이는 13세. 중학생.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5개 지점.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지연. 53세. 완전히 늙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저도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에필로그. 15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0년의 거짓말. 10년의 간병. 10년의 고통. 하지만 완벽한 복수. 지연 마이너스 징역 15년 사회적 매장 인생 파탄. 준영 마이너스 징역 12년 재산 압류 재기 불가. 병철 마이너스 징역 10년 의사 면허 취소 전직. 저 마이너스 위자료 19억 건강회복 재혼 딸 사업 성공 행복.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 아무것도. 거짓말. 옛날 생각. 10년 전? 응. 후회해? 뭘? 복수. 생각했습니다. 아니. 전혀. 그래? 응. 당연한 대가야. 그렇지.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5년 전. 어두웠던 제 인생. 하지만 이제 밝습니다. 교훈.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난다. 사랑을 속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리고 복수는 달콤하다. 완벽하게 준비한 복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 후에 찾은 진짜 행복. 저는 이제 진짜 사랑을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을 알았습니다. 10년의 고통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대가였습니다. 비쌌지만 가치가 있었습니다.